아우라 그룹의 연례 파티가 열리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정수를 응축해 놓은 공간이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빛을 뿌렸고 그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은은한 와인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야망과 긴장감이 뒤섞여 맴돌았다.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한유진은 마치 잘못 배달된 소포처럼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인턴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는 파티의 드레스 코드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었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다른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거의 무채색에 가까웠다. 하지만 유진의 진정한 무기는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스캐너처럼 연회장 내부를 훑고 있었다.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세력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정리되었다. 그녀에게 이 파티는 사교의 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재단에 만든 듯한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차가운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공기의 밀도마저 바꾸는 듯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고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 사이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마치 잘 닦인 흑요석 같았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이 지난 3개월간 보고서로만 접했던 아우라 그룹의 심장이자 두뇌였다. 그의 모든 결정은 수만 명의 운명을 좌우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천재, 얼음 심장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유진은 그를 분석하려 했지만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어 어떠한 데이터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압도적인 권력의 상징 그 자체였다. 한편 연회장 반대편에서는 최민혁 전무가 흥미로운 눈빛으로 강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겉으로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교활한 맹수의 빛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등장을 지켜보며 옆에 있던 부하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오늘 밤 저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그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고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잠시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테라스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녀의 예민한 귀에 테라스 구석에서 나누는 두 남자의 대화가 들려왔다. 한 명은 분명 최민혁 전무의 목소리였다. 다른 한 명은 낯설었지만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외 경쟁사 기밀 유출 지분 확보. 단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유진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위험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이자 배신 행위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인턴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혼란 속에서 몸을 돌려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사건이 터졌다. 샴페인 타워 옆을 지나던 한 웨이터가 누군가에게 부딪히며 중심을 잃었고 수십 개의 샴페인 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연회장은 순간적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혼란을 피해 움직이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유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유진은 비명과 함께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단단해 보이는 한 남자의 가슴이었다.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몸은 그에게로 돌진했고 부드러운 것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눈앞에는 감정 없는 흑요석 같던 강지훈의 눈동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은 아우라 그룹의 제왕 강지훈 대표에게 키스를 해버린 것이었다. 연회장을 가득 메웠던 소음은 완벽한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감각 속에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입술에 닿았던 그의 체온만이 비현실적으로 선명했다. 강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분노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유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볼 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 유진은 그가 자신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기이한 정적을 깬 것은 최민혁 전무였다. 그의 입가에 짙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최고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눈을 빛냈다. 완벽주의자 강지훈에게 이보다 더 큰 흠집은 없을 터였다. 하찮은 인턴 여자와 그것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스캔들이라니. 그는 이미 이 사건을 어떻게 부풀리고 이용해서 강지훈을 곤경에 빠뜨릴지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어렸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비서인 윤 실장이 유령처럼 나타나 유진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녀는 능숙하고 침착한 태도로 유진을 부축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저를 따라오시죠, 한유진 씨. 유진은 로봇처럼 그녀에게 이끌려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연회장은 한동안 술렁임을 멈추지 못했다. 강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최민혁을 향해 차가운 시선 한 번을 던진 뒤 유유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시선에 담긴 경고의 의미를 최민혁은 애써 외면했다. 유진이 안내된 곳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스위트룸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떨려왔다. 이제 끝장이다. 인턴 생활은 물론이고 어쩌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선 그는 곧장 미니바로가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유진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해고 통보.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그녀의 심장이 불안감에 격렬하게 요동쳤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낮고 차분했다. 키스 얘기는 잠시 접어두지.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다음 질문은 완전히 예상 밖의 것이었다. 파티가 소란스러워지기 직전 테라스 근처에서 뭘 봤나?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의 표정 변화를 읽은 강지훈이 말을 이었다. 최민혁 전무.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해외 투자 담당 이사더군. 무슨 대화를 나누던가.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로웠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다. 어차피 상황은 최악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들었던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기밀 유출, 지분 확보, 그리고 다음 주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강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제3자의 입을 통해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그는 유진이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지훈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유진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유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유진 씨, 당신은 지금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어. 첫째, 오늘 밤의 소동으로 최민혁은 당신을 내 약점으로 삼아 공격할 거다. 둘째, 당신은 그의 배신 행위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입을 막으려 들겠지.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 그 자체였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강지훈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냈다. 그것은 해고, 통보도 질책도 아니었다. 결혼합시다. 나와.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그녀가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건 제안이자 유일한 해결책이야. 계약 결혼. 우리는 대외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내 아내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돼. 최민혁도 아우라의 안주인이 된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다. 그의 논리는 차가웠지만 빈틈이 없었다. 또한 아우라 그룹 대표와 인터넷 스캔들 그리고 이어진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동안 나는 뒤에서 조용히 최민혁의 비리를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지.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자신의 가장 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바로 한유진이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생전 처음 본 남자와, 그것도 회사의 대표와 결혼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또한 강지훈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최민혁 같은 인물이라면 분명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휘말려 버렸고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눈앞에 이 남자 강지훈을 제외하고는. 강지훈은 그녀가 고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계약서 초안이다. 당신의 신변 안전 보장, 충분한 경제적 보상,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깨끗하게 이혼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물론 당신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는 모든 것을 비즈니스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유진은 하얀 봉투와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인생이 단 몇 시간 만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화려한 파티, 위험한 밀담, 운명의 장난 같은 키스, 그리고 이제는 목숨을 담보로 한 결혼 계약까지.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걸어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기는 한 걸까?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닥쳐올 위험을 혼자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차가운 남자의 손을 잡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뛰어들 것인가? 그녀의 손이 천천히 운명이 담긴 서류 봉투를 향해 뻗어나갔다. 한유진의 손가락이 차가운 서류 봉투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남은 인생을 어쩌면 그녀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힐지 모를 운명의 계약서였다. 깊은 심호흡과 함께 그녀는 결심한 듯 봉투를 열고 얇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강지우는 그녀가 겁에 질려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할 것이라 예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이성을 잃기 마련이었으니까. 하지만 한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법률 용어로 가득한 계약서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문장들을 분석하고 해체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스위트룸 안에는 유진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강지우는 팔짱을 낀 채 그런 그녀를 묵묵히 관찰했다. 예상 외의 침착함, 그 이상이었다. 그녀에게서는 두려움이 아닌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문서를 검토하는 전문가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마침내 마지막 장까지 모두 읽은 유진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강지훈의 한쪽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감히 자신의 제안에 토를 달다니. 그는 흥미와 약간의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해보지. 그는 그녀가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더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의 요구는 또다시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제7조 1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조항입니다. 갑은 을의 개인 공간과 사적인 통신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게 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제11조 계약 종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약 종료 후 갑은 을의 사회적 평판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주십시오. 이 계약으로 제가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많을 테니까요. 그녀의 요구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돈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미래를 요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서로의 목적을 위한 비즈니스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통보는 사양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인물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팀의 계약서 수정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예쁘장한 얼굴의 평범한 인턴 하나를 자신의 방패로 삼으려 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지금 예측 불가능하지만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새로운 파트너를 얻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잠시 후 수정된 계약서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명을 마쳤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들 가장 위험한 계약이 조용히 체결되었다. 다음 날 유진의 삶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겪었다. 아침 일찍 강지훈이 보낸 사람들이 그녀가 살던 옥탑방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유진의 몇 안 되는 짐들을 순식간에 최고급 상자에 포장했다. 유진은 자신이 살던 작은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곰팡이 쓴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꿈과 땀이 배어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과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익숙한 가난과 작별하고 낯선 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뎌야 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체였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마치 잘 꾸며진 미술관 같았다. 미니멀리즘을 넘어 공허함마저 느껴지는 그 공간 속에서 유진의 낡은 캐리어는 초라한 이방인처럼 보였다. 가정부가 그녀의 방을 안내했다. 강지훈의 침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집의 반대편 끝에 있는 방이었다. 계약서에 명시했던 개인 공간 존중에 대한 그의 화답인 셈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대한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아 어색한 첫 식사를 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요리들이 차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갈랐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니.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정신 차리자, 한유진. 이것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야.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다. 강지훈 역시 복잡한 심경으로 유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값비싼 음식 앞에서도 허둥대지 않았고 화려한 집안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앞에 놓인 음식을 먹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그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계약 상대방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본사 최민혁 전무의 사무실에는 냉랭한 분노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과 한유진의 결혼 발표 기사가 도배된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강지훈이 여우 같은 놈,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는 키스 스캔들을 터뜨려 강지훈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이 사회의 신임을 잃게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한술 더 떠 결혼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이제 대중들은 이 사건을 스캔들이 아닌 회장님과 인터넷 세기의 로맨스로 소비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부하 직원을 호출했다. 한유진.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에겐 누구나 약점이 있기 마련이야. 돈이든 과거든 가족이든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 그걸로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 강지훈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저 여자를 짓밟아야 해. 그는 한유진을 그저 운 좋게 신분 상승한 철없는 여자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훗날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다시 펜트하우스. 다음 날부터 유진을 위한 본격적인 안주인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비서인 윤
실장이 그녀의 개인 교사 역할을 맡았다. 윤 실장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유능한 전문가였다. 그녀는 유진에게 강지훈 집안의 족보와 가풍 아우라 그룹의 주요 임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상류층의 사교 예절과 화법까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쏟아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질려서 나가떨어질 만한 양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다. 그녀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었다. 그녀는 때때로 윤 실장조차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 부회장님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자선 파티에서 우리가 그 갤러리의 작품을 구매해 준다면 김 부회장님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사교를 넘어 철저히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윤 실장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강지훈 대표가 왜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 인턴 사원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인형이 아니었다. 남자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전장을 누빌 수 있는 파트너 혹은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윤 실장은 그날 저녁 강지훈에게 유진에 대해 보고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대표님, 아주 놀라운 분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드레스룸에 홀로 서 있었다. 방 전체를 가득 채운 것은 윤 실장이 준비한 최고급 명품 옷들이었다. 그녀는 그중 한 벌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연극을 위한 의상일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제 곧 위험천만한 무대의 막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여주인공이 되어야만 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강지훈과 한유진의 결혼 소식은 아우라 그룹의 공식 발표와 함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일면 톱 기사로 이 소식을 다루었고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온종일 두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강지훈이 예측했던 대로 대중들은 이 사건을 21세기 신데렐라 스토리, 재벌 3세와 평범한 인턴의 운명적 사랑으로 포장하며 열광했다. 두 사람의 파티에서의 우연한 키스 사진은 로맨틱한 순간으로 둔갑하여 인터넷을 떠돌았다. 하지만 아우라 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젊은 여직원들의 질투와 시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에게 한유진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닌 신분 상승을 위해 회장을 유혹한 꽃뱀일 뿐이었다. 휴게실과 복도 곳곳에서는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최민혁 전무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루머를 퍼뜨리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닐 거야. 인턴 주제에 어떻게 회장님을 꼬셨겠어.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유진은 결혼 발표 후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다.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울면서 도망치고 싶었을 상황. 하지만 유진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그 시선들을 가르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인턴 한유진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강지훈의 파트너였다. 그녀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는 국내 최고의 기업 총수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VVIP 자선 갈라 디너에서 이루어졌다. 강지훈의 옆에 서서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그녀의 눈을 멀게 할 것 같았다. 유진은 눈부신 조명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지난 며칠간 윤 실장과 함께 피나는 노력을 했다. 연회장에 있는 모든 주요 인사의 얼굴과 이름 특징, 심지어 그들의 숨겨진 관계까지 모두 머릿속에 입력해 두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는 유진이 긴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예상외로 침착했다. 마치 이런 자리가 익숙하다는 듯 그녀는 우아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물론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유진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은 아군일까 적군일까? 누구에게 먼저 접근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련이 닥쳐왔다.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모님 3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교양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그녀를 해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민혁 전무의 아내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유진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명백히 그녀를 망신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한 사모님이 비단 같은 목소리로 하지만 가시가 돋친 질문을 던졌다. 어머, 강 대표님 옆에 계신 새로운 얼굴이네요. 한유진 씨라고 했나요?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우리 강 대표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는지 모르겠네. 인턴이라고 들었는데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유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녀는 운 좋은 신데렐라가 되거나 근본 없는 여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모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대표님의 비전을 존경하고 배우는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언제나 아우라 그룹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저 또한 그분의 깊은 뜻에 감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매력에 대한 질문을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더 큰 담론으로 능숙하게 전환시켰다. 다른 사모님이 비꼬는 투로 물었다. 그래서 어느 댁 따님이신가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출신과 배경을 따지는 상류층의 가장 무례한 질문이었다.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진 사모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여사님, 하지만 여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자선재단이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도 항상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사님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활동을 칭찬하며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영리한 화술을 구사했다. 사모님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공격하려던 상대의 창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은 보통 내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입가에 또다시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던져준 대본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맹수들의 소굴에서 살아남는 유진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였다. 바로 그 시각 화려한 갈라 디너가 한창인 연회장과는 전혀 다른 공간 아우라 그룹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민혁 전무의 지시를 받은 내부자가 RD 센터의 신규 프로젝트 관련 핵심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 접근했다.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냉각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켰고 서버는 서서히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를 파괴할 정도의 공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핵심 데이터 일부를 손상시키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며칠간 마비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것은 최민혁이 강지훈의 위기 대처 능력을 떠보기 위해 던진 교활한 탐색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지훈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연회장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끄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서버 다운 데이터 손상. 그는 즉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최민혁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여기는 당신에게 맡기지.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수행원들과 함께 폭풍처럼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또다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대표님께서 급한 현안이 생겨 먼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 덕분에 연회장은 큰 동요 없이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홀로 남아 자리를 지키며 강지훈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이 돌아왔을 때 강지훈은 서재에서 수십 명의 기술팀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참 후에야 회의를 마친 그는 지친 기색으로 서재를 나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유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신제품 개발 서버가 다운됐어. 단순 과열로 보이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이건 분명 경고야. 유진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언제나 완벽해 보이기만 하던 이 남자의 어깨에 짊어진 거대한 무게를 보았다. 그는 아우라라는 거대한 제국을 홀로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파트너로서 건네는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 연회장에서 자신을 대신해 자리를 지키던 그녀의 당당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위기를 함께 나누려는 듯한 진지한 눈빛.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닌 같은 편의 선동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마치 전략가에게 자문을 구하듯 그녀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강지훈의 질문은 무겁고 깊은 파문처럼 서재의 정적을 흔들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그것은 단순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아우라의 총수가 자신의 제국을 함께 지킬 파트너에게 던지는 전략적인 질문이었다. 한유진은
그 질문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선 플레이어로서 그녀의 다음 수는 강지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터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재의 거대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복잡한 회로도처럼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처럼 이 사건에도 수많은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선 이것이 최민혁 전무의 소행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섣불리 그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분명 꼬리를 잡히지 않을 교묘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지금 그를 건드리는 것은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줄 뿐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철저히 이성적인 접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마치 자신의 무대를 찾은 지휘자처럼 그녀는 보드마커를 들고 말을 이어갔다.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 과열이 아니라 인위적인 공격이라면 시스템 로그 어딘가에 분명 비정상적인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기술팀이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건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범인이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훨씬 더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보드 위에 복잡한 시스템 구조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일반적인 순서도가 아니었다. 데이터의 흐름 접근, 권한 보안 시스템의 허점까지 마치 시스템 설계자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놀라움을 넘어선 경이로운 감정이 그의 안에서 피어올랐다. 전략기획팀 인턴.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내용은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기술팀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과거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가 가진 이 엄청난 재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유진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총수의 아내라는 제 새로운 신분은 오히려 훌륭한 위장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RD 센터의 데이터 서버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내일 내조를 명분으로 RD 센터 직원들을 격려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장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최고의 위장은 바로 적이 가장 얕보고 있는 곳에 숨는 것이었다. 다음 날 한유진은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내부 활동에 나섰다. 그녀의 RD 센터 방문 소식에 센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직원들은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회장님 사모님의 방문에 억지로 생기를 띤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최민혁 전무라인의 센터장은 그녀를 그저 얼굴마담 정도로 여기며 귀찮은 티를 애써 감추고 형식적인 안내를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연구실을 둘러보며 어머 신기하네요. 같은 영혼 없는 감탄사나 내뱉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유진의 행동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고급 간식을 전달하며 그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했다. 그리고 센터장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실을 둘러보는 동안 그녀는 마치 호기심 많은 학생처럼
순진한 얼굴로 질문을 던졌다. 이 서버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정말 안타깝네요. 저희 남편이 어젯밤 잠도 못 자고 걱정하던데 원인은 찾았나요? 그녀의 질문은 지극히 사적인 안부를 묻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핵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센터장은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했다. 단순 과열로 인한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사모님, 지금은 대부분 복구되었습니다. 유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대단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구경만 해도 될까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봐서요.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을 가장한 요청에 센터장은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마지못해 그녀를 서버 관리실로 안내했다. 서버 관리실에 들어선 순간 유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방 안의 모든 것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서버렉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 냉각 시스템의 환풍구 위치까지. 그녀는 센터장이 잠시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 위치한 보조 전원 공급 장치로 접근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흔적을. 장치의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 중 하나에 아주 미세한 극힌 자국이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무언가 날카로운 도구로 억지로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찾았다. 범인은 메인 시스템이 아닌 모두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보조 전원 장치를 통해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킨 것이었다. 이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내부자, 그것도 최고 수준의 전문가의 소행임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에 든 클러치백의 작은 보석 장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렌즈로 그 흠집을 조용히 촬영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유진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강지훈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추리를 설명했다. 범인은 냉각 시스템 자체를 고장낸 것이 아니에요. 보조 전원 장치에 순간적인 전압 쇼크를 주어 냉각 시스템의 제어 회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은 냉각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팬이 돌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서버는 서서히 과열되고 로그에는 단순 과열 오류 기록만 남게 됩니다. 그녀의 설명에 강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아우라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야 할까?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목숨을 함께 건 파트너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그녀는 평범한 경영학도가 아니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유명했던 화이트 해커 동아리에 숨겨진 에이스였다는 사실을. 졸업 후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그 과거를 숨겨왔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들은 강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운명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한유진은 자신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장의 무기였다. 그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계약서에 없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이자 나의 유일한 파트너다. 함께 싸우자 한유진. 그의 말에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뜨거운 신뢰로 맺어진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최민혁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을 굴리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뱀처럼 교활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버 과열 사건은 강지훈의 능력을 떠보기 위한 작은 장난에 불과했다. 그는 강지훈이 예상보다 빨리 상황을 수습하는 것을 보고 한유진이라는 변수가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존재임을 직감했다. 평범한 인턴 출신이 RD 센터를 방문한 직후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터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한유진이 단순한 얼굴 마담이 아니라 강지훈의 숨겨진 조력자임을 깨달았다. 약점을 찾으라고 했지. 그 여자의 과거가 너무 깨끗해서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는 맞은편에 서 있는 부하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그는 한유진의 지성이 강점이라면 바로 그 지성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똑똑할수록 자신이 만든 함정은 더욱 그럴듯해 보일 것이고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 될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한유진을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파렴치한 배신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작전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민혁은 자신이 매수해둔 아우라 그룹의 해외 지사 직원을 통해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중역과 가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우라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설계도의 일부가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첨부되어 있었고, 발신자는 내부 조력자 J라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이 오고 간 IP 주소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바로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발신된 것처럼 꾸며졌다. J라는 이니셜은 누가 보아도 유지인을 연상시키도록 만든 악의적인 장치였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내부 기밀 유출 정황이 담긴 자료가 모든 이사에게 전달된 것이다. 자료에는 조작된 이메일 사본과 IP 추적 결과, 그리고 내부 조력자 J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바로 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장의 아내가, 그것도 인턴 출신의 여자가 그룹의 운명이 걸린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강지훈은 이사회가 끝난 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문제의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최민혁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고 증거들은 지나치게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한유진, 그녀는 너무나 많은 비밀을 가진 여자였다. 천재적인 해킹 실력, 뛰어난 통찰력. 그녀가 만약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했다면 그의 머릿속에서 파티에서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계획된 듯한 실수, 그리고 너무나 침착했던 계약의 순간들.
그녀의 모든 행동이 혹시 정교하게 짜인 연기는 아니었을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서버실의 증거를 찾아냈을 때의 그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함께 싸우자고 했을 때 굳게 맞잡았던 그 손의 온기를 기억했다. 하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독처럼 서서히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유진은 강지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회사 내부망을 통해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음을 감지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유진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싸늘한 태도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다. 강지훈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유진이 처음 보는 깊은 고뇌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들을 그녀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보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조작된 이메일 자신의 이니셜,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IP 주소. 이것은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그만은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거짓된 증거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함정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당신도 알잖아요. 최민혁 전무가 꾸민 짓이라는 걸. 강지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나도 그러길 바라. 하지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지? 당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신의 과거, 당신의 능력, 그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어.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의 외침은 분노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그는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에 화가 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깊고 차가운 균열이 생겨났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불신과 상처가 자리 잡았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차가운 문에 기댄 채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외로웠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왔지만 이번만큼은 너무나 벅차게 느껴졌다. 한편 최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강지훈과 한유진 사이에 냉기류가 흐른다는 보고를 받았다. 역시 아무리 강한 성체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지. 그는 강지훈이 결국 한유진을 내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강지훈은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기밀 유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는 얼음 궁전처럼 변해버렸다. 유진과 지우는 마주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도 각자의 공간에서 해결했다. 그들을 돕는 가정부조차 숨막히는 분위기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유진은 방 안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기억을 더듬어 아우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 구조를 그려나갔다. 범인이 IP를 조작했다면 분명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가장 어두운 곳에 오히려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차가운 절망감 속에서 한유진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배신감은 사치였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 더러운 게임의 판을 뒤집기 위해 싸워야 할 때였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지난 며칠간 최민혁이라는 인물에 대해 자신이 수집했던 모든 데이터를 복귀하고 분석했다. 그의 성격 행동 패턴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오만함이었다. 최민혁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강지훈과 자신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믿을 것이고 자신이 곧 파멸할 것이라 생각하며 경계심을 풀 것이다. 유진은 그의 그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오만한 인간은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법이다. 그는 단순히 온라인상의 증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결정적인 한 방, 즉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은 물리적인 증거를 통해 이 연극의 활용점정을 찍고 싶어 할 것이다. 유진은 이 예측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조력자가 필요했다. 강지훈은 아니었다. 아직은 윤 실장은 강지훈의 사람이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우라 그룹의 보안 총괄 팀장인 박진수 부장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 시절부터 충성을 바쳐온 인물로 군 정보사령부 출신의 전설적인 베테랑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최민혁의 야심과 비열함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강지훈에 대한 충성심 또한 절대적이었다. 그라면 자신을 믿어줄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연락하느냐였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통신은 감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며칠간 자신을 돕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사람 됨됨이를 유심히 관찰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라며 작은 봉투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돈을 건넸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주머니, 이 편지는 절대 다른 사람 눈에 띄어서는 안 돼요. 꼭 외부 우체통을 이용해 주세요. 봉투 안에는 박진수 부장에게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담긴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한편 강지우는 자신만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한유진에 대한 의심은 그의 심장을 끊임없이 좀먹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밤새도록 최민혁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러다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증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혁은 교활하지만 일 처리가 항상 어딘가 허술한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의 솜씨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깔끔했다. 그것은 오히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이라는 반증일 수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열어 한유진과 맺었던 결혼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았다. 그녀가 직접 수정을 요구했던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상호 존중, 파트너십, 권위나 명예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던 그녀의 당당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그녀가 과연 돈 때문에 그룹을 배신할 인물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그의 집무실 문을 누군가 노크했다. 박진수 부장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한유진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박진수 부장은 유진이 보낸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보고했다. 그 안에는 최민혁이 곧 자신에게 물리적인 증거를 심으려 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측과 함께 그의 측근인 이 부장의 최근 행적을 감시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박 부장은 이미 독자적으로 이 부장을 미행했고 그가 어제 오후 불법 데이터 위조 전문가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는 강지훈에게 말했다. 대표님, 저는 사모님의 예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적이 아닌 자신의 유일한 아군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곧장 펜트하우스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유진의 방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망설임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유진 씨, 나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유진은 수척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그 눈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을 믿지 못했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외로움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박진수 부장에게 들은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에 대한 감탄과 자신의 의심에 대한 깊은 후회를 고백했다. 차가운 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 격렬한 시련을 거치며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싸워나갈 진정한 동지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역습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진의 예측대로 최민혁이 미끼를 물게 만들어야 했다. 그들은 유진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그리고 그녀가 주말 오전에 청담동의 한 갤러리를 혼자 방문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그곳은 보안이 허술하고 그녀의 차에 접근하기 쉬운 장소였다. 이것은 최민혁에게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를 심을 절호의 기회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작전 당일 박진수 부장의 보안팀은 이미 갤러리 주변의 모든 CCTV를 장악하고 여러 각도의 초소형 카메라들을 추가로 설치해둔 상태였다.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우아한 모습으로 갤러리에 들어가 그림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다. 잠시 후
예상했던 대로 최민혁의 신복이니 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유진의 차로 접근해 미리 준비해온 복제키로 차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가짜 거래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소형 하드 드라이브를 던져 넣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 대의 카메라에 의해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고화질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었다. 이 부장의 얼굴, 그가 하드 드라이브를 넣는 손, 그리고 그가 사라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포착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민혁이 직접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서재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모여 방금 확보한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이 부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영상을 다 본 박진수 부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이것으로 최민혁은 끝입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옆에 앉은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진정한 설계자였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 깊은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당신이 해냈어.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이제 불신이나 의심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다가올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운명의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재는 최종 작전을 점검하는 비밀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강지훈과 한유진 그리고 박진수 부장은 화이트보드 앞에 모여 앉아 마지막 전략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증거는 완벽했지만 승리는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제시하고 어떤 타이밍에 터뜨리며 최민혁과 이사들의 반응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모든 것을 계산해야 했다. 박진수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민혁은 분명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겁니다. 증거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이 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최민혁은 궁지에 몰리면 꼬리 자르기를 서슴지 않을 인간이었다. 유진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서 영상 증거는 맨 마지막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거짓말이 탄로난 후에 던지는 결정적 한 방이 되어야 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프레젠테이션의 순서를 그려나갔다. 첫 번째는 서버 과열 사건의 재조명. 유진이 찾아냈던 보조 전원 장치의 흠집 사진과 함께 그것이 얼마나 정교한 사보타주였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은 최민혁과 경쟁사 임원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그가 불법 데이터 위조 전문가와 접촉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최민혁을 서서히 압박하며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유진의 전략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과 여론을 완벽하게 장악할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구축하고 있었다. 모든 전략 점검이 끝난 후 박진수 부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표님, 사모님, 내일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반드시 아우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서재에는 다시 두 사람만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작전 계획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내일의 결전을 앞둔 인간적인 고뇌와 조용한 감정의 교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미니바에서 위스키가 아닌 부드러운 향의 레드 와인을 2잔 따라왔다. 그는 유진에게 한 잔을 건네며 서재가 아닌 야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실에 편안한 소파로 그녀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와인잔을 기울였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밝힌 도시의 야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내일 벌어질 거대한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무거웠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웠다. 두렵지 않소.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자신을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려워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강지훈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싸워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 어렸소. 갑작스럽게 그룹을 떠맡게 되었고 제 주위에는 온통 저를 이용하려는 늑대들 뿐이었지. 믿었던 삼촌마저 제 뒤에서 칼을 꽂았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배어 있었다.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해 보였던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여린 소년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소. 믿을 수 없었지.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아버님의 유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의 고백에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 역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파고드는 것을요.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가 동료의 사기 행각 때문에 억울하게 빚을 떠안게 된 사실을 알게 됐죠. 경찰도 변호사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픈 기억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어요. 밤새 해킹을 해서 그 사기꾼의 계좌 내역과 숨겨진 계약서를 찾아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재능이 때로는 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강지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힘은 위험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모든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려고 노력했죠.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게 제 목표였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통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같은 종류의 외로움과 상처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홀로 싸워온 남자와 자신의 비범함을 숨긴 채 홀로 세상을 살아온 여자. 운명은 그렇게 두 외로운 영혼을 하나의 전쟁터에서 만나게 한 것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강지훈은 용기를 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유진 씨, 우리의 이 계약,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질문에 유진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내일의 전쟁이 끝나면 그들의 계약 관계도 끝날 터였다. 그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에게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었소. 내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오.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절실하고 뜨거웠다. 그의 진심에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위기를 헤쳐오면서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책임감과 고독한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안전이나 정의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이 남자를 위해 그리고 그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싸우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저에게도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발 아래서 별처럼 반짝였다. 그들은 함께 싸워야 할, 그리고 지켜내야 할 자신들의 제국을 멀차 내려다보았다. 강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유진은 그의 가슴에 조용히 기댔다. 내일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칠지라도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길고 육중한 마호간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물들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각자의 셈법과 야망 그리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는 마치 한순간에 터져버릴 듯 팽팽하게 압축되어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유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회의실 안에는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다. 이 신성한 공간의 총수의 아내라 할지라도 사적인 인물이 동석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몇몇 이사들의 눈썹이 불쾌한 듯 꿈틀거렸다. 최민혁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강지훈이 드디어 이성을 잃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저 여자가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강지훈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눈빛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한유진 씨는 제 아내로서가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한 제 개인 고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인턴 출신의 여자가 총수의 개인 고문이라니. 그것은 조롱거리가 되거나 혹은 그 안에 모두가 예상치 못한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의미였다. 최민혁은 지금이 바로 결정타를 날릴 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과 분노, 그리고 회사를 걱정하는 듯한 교묘한 연기력이 뒤섞여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아우라 그룹이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파티에서의 키스 스캔들을 언급하며 강지훈의 도덕성을 공격했고 이어서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을 꺼내들었다. 대표는 심지어 그룹의 운명이 걸린 핵심 기술을 유출시킨 범죄의 주모자인 자신의 아내를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우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가짜 이메일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한유진을 교활한 사기꾼으로 강지훈을 그런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망치고 있는 무능한 리더라고 몰아세웠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이미 그에게 포섭된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강지훈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최민혁에게로 넘어갔다. 마침내 최민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외쳤다. 저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가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강지훈은 그러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한 관객처럼 최민혁의 열변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전무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 해임안을 논하기 전에 이사님들께서는 최근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의 진실을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유진에게 고갯짓을 했다. 마침내 반격의 시간이었다. 유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메인 스크린에 떠 있던 가짜 이메일 증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나사못의 흠집 사진이 나타났다.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이것은 지난번 다운되었던 RD 센터 서버의 보조 전원 장치에서 발견된 흠집입니다. 기술팀의 보고서는 단순 과열이라 결론 내렸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아는 최고 전문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사보타주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제어 회로를 마비시켰는지 그 기술적인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나갔다. 이사들은 그녀의 전문적인 식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최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소리쳤다.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기술 유출입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다음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최민혁이 경쟁사 임원 및 불법 데이터 위조 전문가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저건 조작된 사진이야. 저 여자가, 저 해커가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격앙되어 있었다. 그의 오만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초조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민혁은 유진을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저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본도 없는 인턴 출신이 회장님을 홀려 이 자리에 앉아 이제는 거짓말로 임원들까지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회의실에서 끌어내시오.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모든 소란을 지켜보던 유진은 그런 그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나직이 말했다. 최민혁 전무님, 모든 것이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에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최민혁의 신복인 이 부장이 유진의 차 조수석에 무언가를 몰래 집어넣는 모습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의 얼굴까지 완벽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혁은 스크린 속의 영상을 보며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동공은 공포로 가득 차 흔들리고 있었다.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영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유진이 대답했다. 이 부장이 제 차에 넣은 것은 저를 기밀 유출범으로 만들기 위한 가짜 거래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하드드라이브입니다. 최 전무님께서 마지막 증거로 사용하려던 비장의 무기였겠죠.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강지호는 무너져 내린 최민혁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곳에 있는 유일한 음모는 최 전무 당신이 수년간 아우라 그룹을 상대로 벌여온 배신 행위 그것뿐이요. 최민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수십 년간 쌓아온 야망의 성이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민혁 전무의 즉각적인 파면과 그의 모든 비리에 대한 외부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강지훈의 요청에 대한 표결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최민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렇게 한 시대의 야심가가 허무하게 몰락했다. 그가 사라진 회의실 강지훈과 한유진은 나란히 서서 굳게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운명의 이사회가 끝난 후 아우라 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최민혁 전무의 전격적인 파면과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스캔들이었다. 언론은 연일 관련 소식을 쏟아냈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롤러코스터를 탔다. 모두가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젊은 총수 강지훈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는 리더였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사의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동시에 그는 외부 감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최민혁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 만연해 있던 모든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를 천명했다. 그의 단호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에 불안해하던 여론과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유진이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그녀의 활약은 회사 내부에 조용하지만 강한 파문을 일으켰다. 더 이상 그녀를 운 좋은 신데렐라나 꽃뱀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회장님을 구한 숨은 조력자, 천재적인 전략가로 불리며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능력이 더 이상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룹 내에 신설된 미래전략감사팀의 수석팀장이라는 중책을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맡겼다.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이제 공과 사에서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룹의 재건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했다. 유진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최민혁이 남긴 부실의 흔적들을 찾아냈고 강지우는 그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밤에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위태로운 제국을 함께 지켜나가는 젊은 황제와 황후 같았다. 몇 주간의 숨 가쁜 시간이 흐른 후 아우라 그룹을 덮쳤던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최민혁의 잔당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두 사람 모두에서 외면해왔던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로 그들을 묶어주었던 결혼 계약의 문제였다.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던 최민혁의 위협은 이제 사라졌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라면 이제 그들의 관계는 끝을 맺어야 했다. 언제든 한유진은 계약서에 적힌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이 집을 떠나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지금의 이 평화로운 일상이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저녁을 보내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깨져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먼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유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나란히 서서 난간에 기댔다. 도시의 불빛은 평화로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잠시 숨을 고른 후 힘겹게 말을 이었다. 우리의 계약, 그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소. 계약서의 내용대로 당신은 이제 자유요. 원한다면 언제든.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이성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지켜야 할 마지막 계약 조건이자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자신을 떠나보내려는 걸까? 함께 싸워왔던 모든 시간들이, 함께 나누었던 모든 감정들이 결국에는 한 장의 계약서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먼 곳에 고정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오해한 강지훈의 마음에도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자신을 보도록 돌려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물론 계약은 끝낼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끝낼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절실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흑백이었어. 하지만 당신이 내 세상으로 들어온 후 모든 것이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지. 위험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당신이 곁에 있었기에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 유진의 눈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계약의 증표가 아닌 그가 오직 그녀만을 생각하며 직접 고른 진심의 결정체였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우라 그룹의 제왕이 한 여자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구하고 있었다. 한유진 씨, 나와의 낡은 계약서는 이제 찢어버립시다. 그리고 그 대신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오. 기간도 조건도 없는 오직 사랑만으로 맺어지는 영원한 계약을.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소.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내 남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주시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벅찬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얼굴에도 비로소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바다는 잔잔해졌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새벽의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 번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기억과 두 사람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최민혁의 몰락 이후 아우라 그룹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과 한유진의 날카로운 통찰력 아래 눈부신 재건에 성공했다. 과거의 부패와 비효율은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았다. 아우라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더 이상 인턴 신데렐라가 아닌 아우라의 예언가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불리는 한유진이 있었다. 미래 전략 감사팀을 이끄는 그녀는 그룹의 핵심 브레인이자 강지훈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그녀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를 회장 사모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의 명철한 분석과 대담한 비전에 경의를 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유리 천장이 가장 견고하다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그들의 공적인 관계만큼이나 사적인 관계 역시 깊고 단단해졌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차갑고 텅 비어 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서재 한쪽에는 유진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거실 창가에는 그녀가 가꾸는 작은 화초들이 햇살을 받고 자라났다. 벽에는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대한 식탁의 양 끝에 앉아 어색하게 식사하지 않았다. 이제는 주방의 작은 아일랜드 식탁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을 마무리하느라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한창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자 걱정스러운 얼굴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아닌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는 평범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오. 당신이 쓰러지면 아우라 전체가 멈춘다는 걸. 잊었소. 그의 핀잔 섞인 목소리에는 따뜻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다정함에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이것만 끝내고요. 당신이야말로 어제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서 피곤할 텐데 먼저 가서 쉬지 그랬어요. 강지훈은 그녀의 옆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당신 없는 펜트하우스는 너무 넓고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아.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함께 이겨낸 시련에 대한 동지애와 서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강지훈은 유진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차가 향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다. 바로 유진이 인턴 시절 살았던 낡고 허름한 옥탑방이 있는 동네였다.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떤 곳에서 꿈을 키워왔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그녀가 살던 옥탑방 앞에 섰다. 낡은 초록색 대문과 삐걱거리는 계단은 여전했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 살았던 작은 공간을 둘러보았다. 지금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한 곳.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홀로 자신의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했을 어린 유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존중했고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자신의 곁으로 와준 그녀가 너무나도 고맙고 대견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곳에서 지금의 당신이 만들어진 거군. 고맙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그의 말에 유진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의 깊은 마음에 또다시 감동했다. 두 사람의 세계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들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펼쳐졌다. 1년 전 그가 무릎을 꿇고 진심을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평화롭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이 도시는 더 이상 지켜내야 할 전쟁터가 아니었다.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아름다운 미래였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파티가 아니었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강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내가 어떻게든 당신을 찾아냈을 거요. 미래전략감사팀 수석팀장 한유진의 능력이 필요했을 테니까. 그의 농담에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 동안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강지훈이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파티에서 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는 단순히 아우라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 나 자신을 구원한 것이었지. 그의 고백은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완벽한 마침표였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운명의 장난 같은 우연한 키스도 차가운 계약의 증표도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두 사람은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를 조용히 그려보았다. 계약은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